자, 금일은 트레이딩보다는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월 3일 날 발병이 돼가지고 CT 부분에서 확진을 받아서 지금 7월 14일 이제 15일 접어드니까 13일 정도 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핵은 어떻게 판정이 되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이제 흉부 엑스레이 기침을 계속 하다 보면 병원에 가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은 그쪽에서 조금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모두 판정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조금 이상 소견으로 소견서를 써줘요. 1차 내과 내과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내과 분들 그런 전문의분이 소견서를 써주면은 큰 병원이나 아니면 2차 병원 CT가 있는 데서 이 부분을 한번 찍어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을 받는 병원이 있거든요. 계속 2년마다 종합검진을 받았던 동네 전체적인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CT를 찍었는데 CT 상에서 결핵 소견, 결핵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핵 확진을 받은 부분들이죠. 그쪽에서 이제 확진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바로 이제 확진을 받아가지고 약을 그쪽에서 내과 전문의분이 이제 약을 복용을 해라. 이거는 빠르게 복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CT 상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쪽이 축축축축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 이거는 폐결핵이 확실하다. 90% 정도. 그리고 폐결핵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이건 일반적으로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지나다가 밥 먹다가 걸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폐결핵 환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다른 분하고도 이야기해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결핵 보균자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과 전문의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1, 2년 그 중에서 1년 이내에 만난 부분들을 역추적하다 보면 그 안에 내과 결핵 보균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1년 이내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결핵 보균자가 있었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1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핵이 잠복하고 있었다가 그 부분도 10% 정도만 발병이 되고, 그것도 거의 발병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80 몇 명?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확률이죠. 적은 확률인데도 그런데도 발병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졌거나 아무튼 위험한 1년 내에 제가 1년 내에 만났던 분 딱 두 분이 저는 딱 두 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센터에서 한 분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50대 이상 분들은 조금 기침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피해 다녀야 돼요. 진짜 이거는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전 연령층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 보면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옆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타액으로 이 침에 의해서 옮겨지는 부분들, 호흡을 통해서 옮겨지는 부분들이고,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안 좋아요. 대화를 하면은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됐다, 결핵 보균자다라고 확진이 됐고, 활동성 결핵이다라고 해서 7월 3일 날 CT까지 촬영하고, 그 다음에 검사, 피검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객담 검사도 하고, 그럼 뭐 검사들을 전체적인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객담 검사라는 거는 뭐냐면 침을 그 내부에서 있는 거를 확 해서 뱉어가지고 그것을 균 배양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는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부분을 그 보는 부분이고, 두 가지 그 부분하고 CT, 흉부 엑스레이하고 CT, 요것만 제대로 하면 거의 나올 수 있고, 이거에서도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 그럴 때는 더 정확한 거는, 가장 정확한 거는 호흡기 내과를 가서, 그 종합병원 같은데 호흡기 내과를 가서 그 거기에 호흡기에 대한 내시경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사를 하는 거. 그게 조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은 완전히 뭐 거기 수면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 호흡기 내시경이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이 부분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한 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7월 3일부터 이제 제 경과, 약 먹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남기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계속 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첫날 이제 7월 3일 오후 한 4시 그때 이제 약을 그 전에 타가지고 오전에 타가지고 와가지고, 오전이 아니라 오후 1시 2시 뭐 요때 했을 거예요. 타가지고 와가지고 4시 정도에, 그러니까 세 군데를 갔어요. 한 내과에 하나 갔고, 내과 중에서도 조금 잘 본다는 내과에 갔었고, 그 전에는 뭐 동네 내과에 있었고, 뭐 가정의학과도 다녔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잘 본다는 내과, 유명한 내과 한 군데 갔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센터, 여기는 전체적인 종합검진을 하는 부분들, 거기 가가지고는 전체적인 종합검진을 다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검진을 다 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폐활량 검사라든지 뭐 이 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사들, 그 다음에 비강 검사라 그래가지고 비강 엑스레이인가 아마 이 쭉 돌아가면서 이제 쭉 코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이상이 없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피 검사, 무슨 뭐 소변 검사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하고, 또 뭐 내시경 초음파도 하고, 내시경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만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시경이나 이 위장 내시경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정도 하니까, 장내시경은 한 3, 4년 그 정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이 폐 쪽에 결핵균이 침투했다라는 부분들, 이것은 한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보균이 된 부분들. 근데 제가 예측하건대는 한 6개월 정도 전에 사무실 환경이 조금 안 좋은 데 있었을 때, 사무실 환경이 안 좋은 건 아닌데요, 그 안에 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먼지가 많은데 그 안에 계속 기침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 그분하고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한 4개월, 5개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계속하고 굉장히 튼튼한 사람인데도 이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대, 30대, 40대 튼튼하다라고 그 자신하지 마시고요. 절대 기침하시는 분들,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은 기침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침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대화를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밥 먹는 것도 그렇지만 대화를 하지 마시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피해 다녀야 돼요. 피해 다녀야지. 뭐 트레이딩 센터 같은데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근데 그 중에는 이제 50대 이상 분들,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들은 어떤 병을 앓고 있을지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호의를 베푸는 부분들,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선배로서의 호의를 베푸는 부분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20대, 30대, 40대 분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날 제가 이제 약을 복용을 한 4시 조금 넘어가지고 약을 복용을 했는데, 투비스인가 아마 이름이 투비스라는 데인데 4가지 성분의 약이 합쳐져 가지고 그 오렌지색인데 좀 진한 오렌지색인데 약이 비타민C 1000ml보다 조금 더 커요. 그거를 4알을 하루에 먹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먹었는데 첫날은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먹었죠. 그러면서 약간 피곤하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배가 좀 빵빵하다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이 배가 빵빵해지면서 이 간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빵빵해지면서. 그러면서 그날 갑자기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라 그러는데 눈은 멀뚱멀뚱 떠져 있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 밥을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잘 먹었어요. 거의 뭐 오리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뭐 백숙, 뭐 그 다음에 쇠고기, 그러니까 일식 3찬, 일식, 그러니까 일일 3식에서 고기를 계속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지금 열흘 지났는데 한 2kg 정도, 1.5에서 2kg 가까이 지금 쪄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이거를 키우면은, 살이 찌면은 결핵은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틀째 약을 먹었는데, 이틀째까지는 뭐 그렇게, 이틀째는 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잠을 좀 많이 잤어요. 그 전날, 첫날은 잠을 잘 못 잤는데, 이틀째는 계속 격리돼가지고 뭐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좀 많이 자가지고, 그때는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조금 했는데, 뭐 한 2-3km 걸어도 힘들지도 않았고요. 뭐 평상시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상시 같았으면 한 20km 정도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즐겨 하는데, 그냥 2-3km 정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햇볕을 좀 많이 쬐죠. 햇볕을 많이 쬐고, 햇볕 쬐는 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는 금일도 햇볕은 한 1시간 정도 쬐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둘째 날 그걸 약을 먹고서, 이거는 둘째 날부터는 점심에 먹고, 첫날 오후에 먹었고, 둘째 날은 점심에 먹고, 셋째 날부터 저는 식전에 먹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식전 한 7시 30분에서 그 정도의 복용을 했는데, 세 번째 날 돼가지고는 뭐 좀 피곤한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더라고요. 이 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피곤한 부분이 꽤 있었고,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한 5km, 7km 정도를 걷고, 이제 왔는데 좀 피곤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도 잘 먹었기 때문에, 그때 뭐 백숙을 집에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또 갈비탕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끼를 굉장히 잘 먹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나쁘다, 뭐 속이 좀, 위장이 좀 안 좋다, 뭐 이러한 부분들, 속이 좀 울렁울렁한 부분들은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째 되는 날은 아침에 식전에 이제 이걸 먹었어요. 식전에 먹고 7시 한 30분, 8시 이전에 먹고 밥을 먹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10시 정도에 트레이딩을 끝내고, 9시 30분 정도까지 30분 정도 트레이딩을 하고 끝내고, 이제 이빨을 10시 정도에 딱 닦는데 갑자기 속에서 울렁울렁 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버히트 비슷하게 했는데, 이 부분이 물만 빠져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먹었던 소변을 보면은 원래 소변 색깔이 좀 오렌지색,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입으로 오버히트 나온 부분들도 똑같은 그 색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고기나 뭐 이러한 부분들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만, 오로지 물만, 물에 대한 부분들만 나온다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살코기 위주의 식사를 해라. 갈비탕도 갈비 위주의 식사. 뭐 모든 부분에 그러한 부분의 식사를 해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코기, 고기 위주 살코기 그 식사를 해라 라는 부분들이고요. 살코기 위주의 식사를 하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5일째 이제 4일째 지나고 4일째 지났는데 오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메디컬 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담당 원장님이 전화해서 산정특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정특례. 이 산정특례로 돼가지고 산정특례로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제가 종합 검진 받은 부분들에 있어서 폐와 관련된, 그러니까 폐 결핵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무료. 그러니까 CT는 무료가 아니에요. CT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흉부 엑스레이, 그 다음에 가슴과 관련된 뭐 피 뽑고 소변 검사 그 관련된 뭐 모든 검사들, 그리고 그거 다 무료고, 그 병원에서 나온 부분들이 무료라서 제가 종합검진 해가지고 한 25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빼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빼니까 한 10몇만 원 정도, 조금 한 1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10만 원 정도 넘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이제 약 처방받은 부분들, 그것도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아마 그 일정 부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은 약국에서 그 부분은 안 받았고 병원 거는 다 되돌려 받았어요. 병원 거는 되돌려 받고, 산전특례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폐결핵은 국가 지정 그 법정 전염병이죠. 법정 전염병이고 국가에서 관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약까지 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제 보건소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약 타고 그냥 뭐 피 뽑고 이러한 부분들, 그 보건소를 가든가 아니면 메디컬 센터를 가든가 이게 가장 편해요. 그 왜 그러냐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거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그 다음에 검진 받을 때 또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제가 대학병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 수술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학병원을 가는데 한 번 가면은 오전을 다 내놓든가 오후에 다 사람들이 워낙 기다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결핵이라는 부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제가 권하는 부분들은, 그럼 동네에서 아주 잘 본다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건 처방이거든요. 처방이고 피 뽑고 이러한 부분들 소변 검사하고 그 다음에 간 기능 검사 뭐 이러한 부분들을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병원을 주기적으로 외래로 이렇게 가는 부분을 비추, 그거는 별로라고 보고, 동네 내과나 동네에서 잘 보는 내과나 아니면 보건소가, 결핵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전 두 군데를 지금 같이 가거든요. 메디컬 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를 정해놓고, 보건소 쪽은 왜냐하면 그쪽 간호사하고 의사인데, 의사는 전문의는 아니죠. 거기 전문의는 아니고 간호사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해줘요.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보통 한 이틀에 한 번씩 전화 오더라고요. 보건소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해가지고 뭐 원장님하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는 그쪽에서 아주 잘 친절하게 해준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쪽에서는 또 노하우, 간호사분들이 워낙 많이 결핵 환자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저 관리하시는 분이 연세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실 거예요.
이분은 뭐 도통하신 간호사, 이 간호사님은 뭐 한 2, 30년 하셨으니까, 뭐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굉장히 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얘기하면 탁 하면 뭐 다 나오는 부분들, 그 매뉴얼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무시하지 말고, 어차피 산정 특례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무조건 100% 다 공짜예요. 전부 다 공짜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잘 활용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뭐 동네 내과라든지 메디컬 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째 되는 날에 제가 어바이트를 한번 하고 나서 느낀 게, 식전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식전에 먹으면 이건 안 되겠다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속이 비니까, 빈 속에다 놓으니까 완전히 내 속을 다 버리는 듯한 부분, 이 결핵도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 위나 장 이러한 부분들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약이 독해요. 그 다음에 간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했냐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보건소 분하고 말씀을 하고, 메디컬 센터 의사 선생님 원장님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00%를 결핵약을 식전에 먹는 이유는, 일어나서 바로 먹는 이유는 100% 흡수를 위해서 먹는데, 그게 고통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 산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시간 2시간 이후, 그 다음에 점심 먹기 1시간 전 정도의 약을 복용하는 게 좋다. 그러면 흡수율은 100%까지는 아니고 한 95% 정도 이상 흡수는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거는 길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을 먹고 그 식간에 지금은 한 11시 반 정도,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제가 약을 먹거든요. 그때 이제 먹고, 그 다음에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밥을 먹는 부분들, 점심을 먹고, 요게 딱 자리 잡히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울렁울렁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약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5일째부터 이제 6일, 7일, 8일, 9일, 10일, 지금 12일, 13일째죠? 이제 13일째인데, 12일째까지는 중간중간에 좀 울렁울렁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큰 부작용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보건소 분하고 이제 그 간호사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큰 부작용이 없다. 다른 여성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약도 제대로 못 삼키고 약 먹은 다음에 밥을 못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너무 먹지를 못하니까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는 마른 분들이 많이 나오고 햇볕을 안 보시고 그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여성분들,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들도 좀 그렇게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출난 케이스죠. 저도 실내에서 생활하긴 하는데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이거는 뭐 보균자에 의해서 감염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2일째, 13일째 이제 접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주는 외래에 이제 가죠. 메디컬 센터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거기서는 이제 간 기능 검사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 그 다음에 흉부 엑스레이를 다 검사를 거기서 하고, 똑같은 검사를 아마 두 군데서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같이 하고, 약은 보건소에서 받고 바로 약, 왜냐하면 제일 잘 돼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결핵에 대해서는 가장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보건소라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 보건소는 좀 지저분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구 보건소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일반 메디컬 센터보다도 더 잘 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고, 뭐 간호사분들도
좋잖아요. 뭐 그 준 공무원급이기 때문에 뭐 보건소 간호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처우도 좋고 하니까 그분들은 뭐 일반 병원 같은 데 있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낫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만족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 하시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 이제 노하우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빵빵해요. 위 있는 데가 빵빵하게 윗배가 빵빵해가지고 음식 먹을 때 굉장히 울렁거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 간 해독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우루사가 이제 100ml짜리가 나와요. 100ml짜리가 나오고 예전에는 제가 복합우루사를 많이 먹었거든요. 복합우루사라 그래가지고 뭐 그 안에 뭐 인삼 성분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 복합우루사 뭐 연질갑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국에서 파는 건데 일반 의약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국에 파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일반 우루사라 그래가지고 100ml 우루사 싼 게 있어요. 복합우루사는 뭐 80정에 33,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일반 우루사는 뭐 만 몇천 원 해가지고 100정에 만 몇천 원짜리를 4등분을 하세요. 4등분을 해서 25ml 정도 먹으면 이건 복합우루사하고 똑같거든요. 복합우루사가 25ml예요. 그 우루사 성분, 뭐 덱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성분 그걸 4등분을 해서 원래는 하나씩 하루 3번 먹는 약인데 그거는 하나씩 먹으면은 양이 좀 많고 이 성분은 그걸 25ml로 해서 먹으면은 복합우루사하고 똑같아요. 그 성분, 우루사 성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25ml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 이 약 먹으면서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 식사를 하신 다음에 약은 뭐 식전 1시간 저 같은 경우는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약을 먹고 네알을 이제 딱 먹어요. 네알 투비스인가 아마 그래요. 그 이름이 투비스. 이게 뭐 각 회사에서 나오는데 이걸 먹고 밥을 먹은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후에 밥을 먹죠. 그다음 조금 피곤함이 느껴지면 25ml짜리 그 4등분한 부분들 그거를 먹습니다. 우루사. 그러면 조금 피로가 풀려요.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거를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한 10일 지나서부터는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간 기능이 조금 안 좋아지나 뭐 그래가지고 이 간염에 걸리면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루사를 저는 25ml로 4등분한 우루사 100ml짜리 4등분 해가지고 이 커터기가 있어요. 약 커터기 그거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4등분을 약국에서도 커터기로 커터 시키죠. 4등분 해가지고 그거를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은 좀 편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비타민C 뭐 이러한 부분들은 비타민C도 약간 속에는 안 좋잖아요. 비타민C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안 먹고 뭐 비타민 B6인가 뭐 D6인가 뭐 이런 걸 먹는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뭐 2주 정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피곤하면 우루사 뭐 밥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위장약 빨아먹는 위장약들 가끔 이제 먹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조금 올 수 있어요. 이거 먹고 나서 제가 변비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땐 푸른 주스가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12일 차까지의 과정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순조롭다. 뭐 부작용은 없고요. 부작용 같은 부분들은 크게 없는데 굉장히 피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미래에 볼
볼 것 같아요. 지금 2019년 7월 달인데 7월 15일 정도 지금 접어드는데 미래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6개월 뭐 9개월까지도 6개월 9개월을 먹는 약을 먹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플랜을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시간, 먹는 시간, 복용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이전에 1시간 전에 먹는 게 오히려 위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밥 먹은 다음에 무조건 식전에 먹으라고 의사분들이 100% 흡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장 안 좋으면은 이거는 완전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11시 정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점심 먹기 1시간 정도 전에 아침 먹고 아침을 드시고 아침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살코 위주의 식사 제가 먹어보니까 저도 고기를 아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고서는 백숙 있잖아요. 백숙 그 닭백숙 이게 잘 받더라고요. 이상하게 닭백숙이 잘 받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도 아닌데 그 다음에 뭐 오리고기도 조금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쇠고기도 먹고 있고 뭐 고기 종류들이 잘 받아요. 근데 물이 많은 종류들 같은 경우는 몸에서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개고기를 많이 먹고 뭐 그러면 금방 낫는다 뭐 이러한 얘기들 장어라든지 뭐 뱀을 구워서 먹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옛날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피로를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데 좀 일정 부분 운동을 했던 저도 그런데 아마 일반 분들 그냥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핵약 먹으면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보는데 아주 피곤하다. 이 간 기능이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아침, 점심, 저녁에 살코 위주, 좀 영양가 위주의 부분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살코기 위주의 좀 힘이 되는 부분들을 좀 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피곤한 부분들은 우루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뭐 싸게 먹는다 그러면 뭐 100ml짜리를 4등분 해가지고 25ml로 먹으면은 요거는 복합 우루사 영양제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식사 후에 먹어도 되고 그러면 조금 피곤이 풀릴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풀리거든요. 약발을 굉장히 잘 받아가지고 25ml 100ml짜리를 4등분해서 25ml로 먹으면 굉장히 약발이 잘 받아요. 복합 우루사를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뭐 인삼 성분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약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순수 우루사를 100ml를 먹진 않고 25ml 정도로 영양제 먹듯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먹는 부분들이고요. 뭐 제가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이 장기적으로 6개월, 9개월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배가 빵빵하거나 이러한 모든 이유는 간 쪽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많이 쉬는 부분들도 있지만 쉬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은 뭐 우루사나 간장약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그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1차 병원 아니면 2차 병원 이런 데다 뭐 진료한 데다가 이야기해서 본인 스스로 맞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봐요. 결핵도 중요하지만 결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건강, 그 이후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결핵은 고쳤는데 뭐 간이 나빠졌다. 이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콩팥이 나빠졌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최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핵뿐만 아니라 본인의 컨디션을, 그 전 컨디션을 다 유지하면서 결핵을 퇴치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12일까지의 상황이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뭐 요 부분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35분 정도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기를 여러분들께 바라는 마음이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